홍준표 예비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식 출마 선언하셨는데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5년 전의 홍준표와 지금의 홍준표는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아니라 예. 5년 동안 준비를 했죠. 그 준비를 5년 전에는 비정상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정상 상황이 그러니까요. 네.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구속까지도 된 마당에 그 당시에야 패전 처리 투수로 나갔죠. 근데 이번에는 승리 투수가 한번 되기 위해서. 승리 투수, 예, 알겠습니다. 아니, 또 왜 갑자기 웃어?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상황은 이제 후보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난 세월 동안 본인도 업그레이드가 되셨는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어떤 지점이 업그레이드 됐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거는 자평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중도는 없다, 강성 모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시니까, 이게 보통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중도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중도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후보님이 얻는 지지와 맞먹는 정도의 지지를 국민의힘 이외층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얻고 계세요. 그러니까 후보님의 이제 인식 변화가 어느 정도 통한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처럼 김어준 씨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중도층이나 진보층의 저에 대한 비호감을 줄여주는 큰 효과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경선에서 윤석열 예비후보를 이겨야 이제 그 다음 중도 확장이라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와 비교하면 본인의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 우위라기보다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나라 전 분야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선 검찰 사무만 26년 하신 분이 갑자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다른 분야는 대통령 직무 중에서 검찰 사무는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 다른 분야는 속성 과외를 해야 될 텐데 글쎄 그 속성 과외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큼 그런 것을 지금 배울 수가 있을지 무엇보다도 그게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서 70%가 정치 행위입니다. 예. 정치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행정가라기보다 통치 행위고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 행위에 바탕이 되는 것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해안이고 예측력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목과 자질을 갖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정치판에 김어준 씨가 지금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20년 넘었죠.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예. 아니, 그러니까요. 정치인들 상대로 인터뷰한 지는 20년이 넘었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인기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걸 방송을 지금 바로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정치 영역 지금 김호준 씨 말씀 들어보면 이 방송이 지금 아침 방송으로서는 청취율 1위라면서요. 아침 방송 아니고 전체 일입니다. 예. 전체 1위라면서요. 예. 그러면 제 말이 아니고 수치가 그렇게 아무런 나옵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공이 없는 사람이 방송하는 게 전체 1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공을 쌓았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최근에 예. 이슈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론회를 한 해 만에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는 됐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 우스운 이야기가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토론을 겁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어떻게 그거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거 참 우스운 얘기죠. 근데 그 토론은 말씀도 무제한해야죠. 일리 있는 지적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선관위 발족하고 후보 등록하고 토론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윤석열 캠프 주장도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선수가 심판들이 결정을 하면 따라가는 게 선수지 않습니까? 그 룰이 부당하다 따지려면 전 선수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자기 혼자만 룰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불참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때를 쓰는지 나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미 했고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는데 불법 조성을 위해서 당에서 행사를 마련했으면 그 토론 행사에 나가는 게 그게 나는 후보로서 적합한 행동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 있는데 또 한편 이제 윤석열 캠프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급하게 토론회부터 선관위도 발족하기 전에 잡은 것은 경선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지지율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속셈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그런 의심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토론에서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면 그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왔어야 한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토론에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할 바에는 그럼 나 홀로 대통령 추대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보님 말도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캠프 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이제 함정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 것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 원희룡 후보의 공방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이 공방의 본질이? 나는 참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어이없는 게 많으시네요. 예. 참 그게 사인 간의 통화 예. 그 내용을 이제 내부에 까발려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유치하다. 그 공방 자체는. 참 하는 짓 자체들이 유치하다. 지금 이런 짓 할 땐가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상호 검증하고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하나의 후보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토론을 한 해 안 한 해로 또 논쟁을 하고 또 전화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서로 논쟁을 하고 이게 참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평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예. 당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밀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 대명천지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런 시도를 이미 했다라기보단 어쨌든 속마음은 대충 들킨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좀 좋은 이야기 좀 하시지. 이 내분을 지금 계속 그 조장하려고 하는 네. 질문은 이젠 그만하시고 딴 거 물으세요. 예, 곤란한 질문도 드려야죠. 예.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건 당 내분에 관한 겁니다. 그것도 질문 말고 드려야죠. 딴 거 물으세요. 딴 거요? 예. 예. 물을 거 없으면 그만하시고. 물을 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최종 4인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경선들 상으로는, 그죠? 예. 최종 4인 되면 토론에도 이제 실력차가 확연히 드러나겠죠.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체로 여론조사 추이를 보자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 세 분은 대체로 포함될 것 같죠? 현재는 상황은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네 번째 후보는 그럼 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요? 저는 그거 단정하기도 이러고 또 단정하면 지금 후보님들이 몇 명이 더 계시는데 말씀하는 거는 곤란하죠. 여론조사 추이는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 추이 가지고 그게 꼭 그렇게 보일까요? 결정이 될까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네 번째 후보가 이제 최재형 후보가 될 거라고들 이제 초반에는 전망했는데 최근에는 물론 이것도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최재형 후보가 좀 빠지는 형국이라 최재형 후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누구라고 단정하기 알겠습니다. 힘듭니다만은 이번에 그 전화 통화 가지고 논쟁하면서 원희룡 후보가 상처가 클 겁니다. 상처가 크다. 네, 그 상처가 좀 클 겁니다. 아,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오름세였는데 이 일로 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제가 보건대는 왜 그런 그 대응을 했는지 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 자신의 일도 아니거든요. 이 자신의 경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관리가 공정하게 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 일이 되죠.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 관련된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대응을 할까? 조금 성급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들은 걸로 하고요. 자, 이제 후보님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때는 언제 어떤 계기로입니까? 나는 넘어서고 안 넘어서고 그걸 떠나서 추석 무렵이면 예. 결국은 추석 민심이 향후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거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추석 이후에 이제 민심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것이 적어도 11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전체적인 일정과 구상이 있으실 텐데 본인이 이 시점에 골든 크로스를 이룰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그걸 만들어내겠다 그런 상황을 이런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있죠. 그거 다 있는데 다 있으잖아요. 그거 공개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 거 공개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최종 라운드쯤 됩니까? 최종 라운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림이 안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도 1분밖에 안 나왔으니까 민주당 쪽은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은 결선 투표 제도를 채택한 모양이죠. 아시면서 예. 예. 그러면 지금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대체로 2위인데 1, 2위가 역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반반이다 이런 정도로 봅니다. 반반이다. 네. 가는 거는 거의 갈 것이고 간다면 역전도 반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중에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더 상대하기 어렵습니까? 두 분 다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에 네. 모시고 좀 길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준표 국내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해보죠.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그 국회 교육위 상임위원장에 단독 후보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이렇게 축하를 받고 그러니까 야당목 상임위원장들 선출하고 축하받고 이런 잔치자리였는데 예. 끝부분에 경준이가 잘하네 못하네 막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졌더라고요. 예. 어땠던 겁니까? 예,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지도부 방침이 또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의총 의제가 우리 야당 소관으로 다시 돌아온 국회 부의장과 6개 상임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후보 선출하는 자리로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우리 소관의 위원장, 부의장을 되찾아온 것을 자축하고 또 후보 선출하고 후보들을 또 덕담하고 하는 자리였는데 네. 그 끝나고 이제 의총 끝내려고 하는데 서병수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셔가지고 네. 나오셔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좀 전에 인용된 것처럼 왜 그 일부 주자들과 또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를 흔드느냐, 흔들지 마라, 경준이가 무슨 월권을 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만약에 그때 기자들이 나가고 비공개 상태였다면은 그 서병수 위원장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도 그냥 아마 듣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발언만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발언 신청까지 나와서 그 반론을 펴면서 논란이 격화된 거죠. 아, 비공개였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듣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공개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예. 반대되는 분들이 손 안 들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인용하셨지만은 그 언론에는 서병수 의원님 육성만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 뒤에 분들도 기자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겠다고 그랬지만은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로 돌렸죠. 그때부터 비공개로 강제로 돌려서 그분들 육성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이 경준이 논란이 예, 이준석, 윤석열 논란, 이준석, 원희룡 논란 이거랑 다 이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럼 예. 가장 최근 논란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예. 후보가 제기한 이준석 대표가 나하고 통화하던 중에 저거 곧 정리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 저거는 윤석열 후보를 말한 거였다. 예. 이러자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갈등 상황 자체를 지칭한 거였다. 뭐 이러면서 지금 한바탕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돌아가는 거.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보면은 네. 저는 원희룡 후보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할 소지도 저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허. 예, 아니 그런 근데 상황이기 때문에. 친하지 두 분이 같은 캠프도 아니고 한데 예. 원희룡 후보도 후보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예. 윤석열 후보라는 다른 후보를 놓고 이준석 대표가 두 분이 뭐 얼마나 친한 사이라고 저거라는 표현을 막 썼을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면은 네. 그게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되기에 충분한 점이 좀 있고 또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윤석열 그 후보와 좀 부정적인 그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또 있었던 데다가 원희룡 후보가 그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이렇게 선입 전 예단이 있다 이런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혜진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원희룡 후보 쪽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지만 또 예. 말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그 문맥도 예.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딱 여기서 논란을 끝내든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맡겨서 논란을 끝내든지 하여튼 뭔가 선택을 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6시까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공개하지 않았고 원희룡 예. 후보 역시 더 이상 추가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SNS에 입장을 올렸기 때문에 뭐 이대로 예. 마무리는 되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더 궁금한 거는 원희룡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잘 지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스타일도 예.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쩌다가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커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이준석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죠. 예. 예, 그리고 사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친밀한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그런데 또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이거는 당의 진로나 또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적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공적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걸 다 사적인 것으로 덮을 수는 없는 부분이 또 있죠. 그 원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얘기로는 예. 원지사가 경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것들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 갈등의 골이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관계자가 받은 인상을 전해들은 겁니다만 예. 분명한 거는 이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나 뭐 원희룡 예. 이준석 갈등이나 결국은 경선 절차, 경선 룰을 둘러싼 이견 차이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원희룡 후보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네. 다른 후보들도 저희 후보를 저희 쪽도 이제 최재형 후보 진영 포함해서 네. 경선 준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또 그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 네. 이런 것들이 이 경준이나 당 지도부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최재형 캠프에서도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네. 기본적인 입장은 경준이가 경선 룰까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경준이가 그런 경선 룰을 논의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 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예, 역선택 분위기였죠. 방지 조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예.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예. 100% 방식을 하기로 정했는데 예. 이 투표인단에 다른 당 지지자는 빼야 한다. 이른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금 최재형 캠프, 윤석열 캠프에선 주장하고 계시죠? 예. 예, 조혜진 의원님은 최재형 캠프에서 기획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예. 왜 이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후보의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관되게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에 의한,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이 뚜렷이 데이터로 나타나요. 확인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기대만큼 그렇게 지지율 상승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사람을 일부러 말한다? 여론조사할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 또는 두려운 후보를 의도적으로 집단적으로 배제하고 예. 상대적으로 쉬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그건 여론조사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에게 사적으로 물어봐도
역선택 작용하고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 예비 단계에서도 문제지만 본 경선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게 선택권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취약한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되면 그건 필패죠. 그건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개인의 차원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예. 당 차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럽고 버거운 후보를 선출해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장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축구 국가대표 뽑아달라는 식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우리 박대출 저희 최재형 캠프의 박대출 전략본부장이 어제 의총에서 그 주장을 했었죠. 근데 예.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그걸 예.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예. 어차피 대선 본선은 온 국민이 투표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당내 경선에서 다른 당 지지자들을 배제해버리면 다른 당 예. 지지자라고 해서 다 역선택하는 거 아닌데 예. 그렇게 가정하고 배제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호남 목소리, 청년층 목소리가 다 배제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럼 본선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호남 청년, 중도, 반문 진보 이 전체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층이나 또 진보층이나 호남이나 또 2030 세대 중에서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계층 네. 또는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 당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확실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네. 배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진보 중에서도 반문 진보, 호남 2030 세대 중에서도 예, 우리가 우리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예. 참여시키는 겁니다. 확실한 민주당 지지인지 바뀔 마음이 있는 지지자인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 100%는 아니지만은 예. 딱 처음에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첫 질문에 바로 정당 지지를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라고 바로 대답하는 층은 일단 배제하고 봐야 되는 그 사람을 거죠. 일단 배제하고 본다. 예. 아예 역선택해야겠다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첫 번째서부터 아예 나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는지 무슨 용도로 조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요 조항을 넣지 말자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경선 치렀고 그렇게 예. 했더니 중도 진보층 의견까지 잘 반영이 돼서 승리한 거 아니냐. 예. 그 얘기하시고요. 이런 예.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미 최고위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여론조사 100%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을? 지난 사실 재보선에서도 사실은 그게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한 이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보선의 승리의 가장 확실한 요인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바라는 중도와 또 2030 호남 또 반문 진보 이 세력이 뭉쳐가지고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때도 역선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교체 바람이 컸기 때문에 그게 묻혀진 거다? 예. 역선택이 있었다고 단정을 할 수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정권 교체의 염원이 워낙 강했고 그 전초적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용하자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한 질문 있잖아요. 최고위에서 이미 의결이 끝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어요? 이번 선거는 아직 룰 미팅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경선관리위원회가 곧 출범이 되면 거기서 룰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죠. 슬기로울 정치 시간인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일단 오늘 본주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하나 있어서 네. 북한이 광복절 때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 예, 예. 그래서 이때 미군이 정찰기도 띄웠다. 예.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오늘 새벽 5시에. 예, 예. 혹시 관련 내용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보도만 받고 예.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듣지는 못했습니다. 음. 다만 지금 통신선이 복원됐다 다시 끊겼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좀 긴장 국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매우 촉각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 미사일 발사 징후 또는 예후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보들을 내거든요. 네. 그런 경보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경보가 있었다? 예, 예. 근데 구체적인 게 뭐냐면 15, 16일 기간에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 이 항행 경보라는 게 이 동해상으로 통상 북한이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배에 이제 오가는 거 좀 맞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동해상을 운행하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는 조심해라라는 일종의 예후 징후가 보이면 그런 경보를 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을 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예, 언론 보도가 그건 아니고. 네네네. 예. 그런 경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인데 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항행 경보를 발령한 게 맞다면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연결 지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제 민간 선박과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좀 다른 경우도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추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 요거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 PD수첩이 방송했던 내용. 네. 국정원이 일본 구구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의원님께서 국정원에 자료 요청했다는 말씀하신 네, 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왔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자료는 받지 못했고요. 다만 국정원에서 중간보고 성격의 대면 보고를 저에게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국정원 그래서 내부에서도? 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따라서 관련된 기록과 자료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국회 정보위가 예견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 24야 5일경에 있는데요. 아마 그때쯤 일부 보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정원 업무의 성격상 보고라든지 자료 제출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국정원 내부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PD수첩 방송 내용을 상당히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사실무근이나 이런 식으로 일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있다. 정보위 네. 회의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외교통일위원이시니까 네. 아프간 사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는데 우리 정부가 탈레반 정부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건지는 지금 이야기는 좀 너무 빠릅니까? 예,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예. 우선 탈레반 정부가 기존 탈레반 정권과는 좀 다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봐야죠, 뭐. 지금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여성의 인권은 또 보장하는데 율법화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우리나라를 거론하더라고요. 아프간 사태 이후에.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 날 거다. 보수논객이 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좀 한마디로 건방진 이야기 같고요. 부시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가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좀 끌어들이고 있는 거는 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표현을 썼던 보수 논객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선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이거든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국전쟁 당시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한국 전쟁 때는 변변한 탱크 한 대조차 없었던 우리 국방력이지만 지금은 K9 자주포라든지 미사일 최첨단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민간 조사기관에 의하면 군사력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6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단순하게 6.25 전쟁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위치가 역할이 아프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내에서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봐라 미국은 수틀리면 그냥 바로 등 돌려버린다. 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은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예. 내지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잘해야 된다. 이런 뜻 같은데 이런 시각 내지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한미동맹은 좋고요. 네.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그 말씀을 하신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재형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문 일만 생기면 대통령 탓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정부를 아프간 사태와 연계해서 비난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좀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이 된다면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힘을 합쳐서 야 우리가 어떻게 잘해볼 거냐를 이야기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안보 이슈를 다루는 것은 대선 후보의 자질을 좀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프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이제 그 한국 현지 공관에서 일했던 아프간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위험한 아프간 현지에서 아프간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예. 그 도움을 어떤 식으로 받았다면 갚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예. 저는 좀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국내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광흥창 팀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후보를 네. 돕기 위한 무슨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참모 조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정확하게는 대선을 하다 보면 여러 실무팀이 있는데요. 광흥창 팀은 실무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핵심 실무팀으로 언론은 그렇게 이제 봤었는데 네. 이 광흥창 팀이 최근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 네. 맞는 이야기입니까? 뭐 저도 광흥창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예. 당장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선이라는 게 일개 실무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길 희망하는 즉 예.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중 일부만 떼어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의 맥락 혹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광흥창 팀이 큰 틀에서 다시 부활해서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광흥창 팀에서 일했던 몇몇 인사들이 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혹시?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광흥창팀 자체가 실무팀이었고 실무팀에 의해서 대선 결과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광흥창 팀이 지금 큰 틀에서 재가동되고 있던 것은 그냥 뭐 의미 부여는 둘째치고 네. 사실 관계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광흥창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생각하는 후보가 전 제각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위해서 지금 경선 국면에서 힘을 모아내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누구보다도 하더라도. 열심히 하실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때 움직이더라도 그때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거 혹시 어제 그 월성 그 배궁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검찰 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그 접하셨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적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잘못들, 가오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예.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정책 공약으로 나왔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큰 덩어리의 그 과정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그 6월에 직권남용과
후보가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기소는 이루어졌고 네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은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네. 다른 혐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둘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일부 좀 연결이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가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에 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순수하게 봐주려고 해도 예. 그렇게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를 좀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지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재형 예비 후보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오히려 조금 좀 곤란한 지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근거가 충분히 전 될 수 있다고 보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 경선 지금 황교익 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의원님도 입장을 밝히셨던데 예.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하셔서 예. 제가 이제 눈길이 꽂혔던 건 칼을 빼는 용기보다 다시 넣는 용기가 더 존경받을 때도 있다. 예. 이제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논란 자체가 거북하고요. 예. 지금 와서 누가 잘못했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라는 것을 잘못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설화라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싸우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상처가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싸우는 주 내용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또는 민생을 돌볼 것인가로 가야지 그게 정부 여당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의 각 캠프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생각보다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두 후보가 동시에 칼을 집어넣으면 좋다라고 추상적인 영역에서는 그 얘기가 얼마나 성립이 되는데 네. 그러면 저기 내정 처리할게 하는 순간에 네. 이낙연 캠프 쪽에서 우리 말이 맞았지 이렇게 갈 거고 네.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럼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할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런 거 봐 별로 문제 없었던 건데 결국 인정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해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해법이라는 건 전 민주당 후보들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그리고 뭐 정세균 후보님들의 자질과 기본 소양을 저는 믿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씀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본인 입으로는 이야기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켜야 될 선이 어딘지는 좀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뭐 극복 가능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한 언론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윤건영 의원이 본선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네. 이낙연 대표 측에서 워낙 특별한 분이지 않느냐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다라고 했던데 네. 근데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아무튼 보도에 지금 언급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는 후보를 열심히 도와주는 거는 정치인으로 당연히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정도는 마지막까지 중립지대에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제가 특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뭐 일개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일 뿐인데 예. 상대적으로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저의 말과 행동이 대통령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 뭐 오해나 억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전체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녹취록을 둘러싼 그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짧게 관전평을 해주신다면. 이게 너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들한테 별 면목도 없지만 예. 국민의힘은 수준이 더 낮습니다. 제가 남의 당을 타박할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콩가루 집안 같고요. 네. 이게 뭡니까? 당대표가 후보랑 이야기한 걸 까고 또 녹취록을 까고 기자회견을 하고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비아냥도 나오는데요. 딱 맞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